예, 정치하다 언니들 정은혜 전 의원님, 이지혜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단수공천 지방선거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 3명을 1, 2, 3호 공천 작업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과 약간 이제 대비되면서 민주당이 덜 극대화되는 효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쭐게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은 빠르게 진용을 갖추고 그리고 단수 공천을 함으로써 이 후보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거 보면 참 뼈 아프겠다라는 평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를 것 같다. 이 양반들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영입 인재를 7호까지 영입했다는 소식 알고 계세요? 예, 그쵸.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 이 영입 인재가 누군지 이 사람들이 당에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할 건지 지방선거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그쵸.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사실 국민들이 관심도 없고 아무도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박찬대, 김경수 이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요. 이 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공포에 떨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거물급들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그 경선이 없이 그리고 잡음이 없이 빠르게 이 지역에서 이 후보들에 대한 경쟁력을 부각시켜서 정말 큰 차이로 이기겠다 이러한 승리의 전략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잡음이 없이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딱 정확한 게 보통 공천이나 경선 과정에서 약간 뭔가 흠집이 있거나 혼란스러우면 그 당의 이제 선거에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것도 딱 이 세 개의 지역이 강원도, 인천, 또 경남 여기가 다 국힘이 지금 자치단체장을 하는 곳이잖아요. 공격적으로 쏙 들어가는 게 이거 뭔가 느낌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되어진 공천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보통 뭐 이런 걸 교통정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통정리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당내 경선이라는 게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 되어서 본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선이라는 게 사실은 뭐 당내 흥행을 또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세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우선적으로 당에서 판단하기에는 본선 경쟁력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 지역 지금 현재 단체장이 모두가 국민의힘인데 이런 흐름이라면 인천은 탈환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또 강원도와 경남도 이제는 좀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선거다라는 그 뒤집을 수 있는 선거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공천 후보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조기에 지금 90일 전에 확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 메시지와 조직을 통일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는 굉장히 잘 발표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승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그렇죠. 많은 곳들. 그런 곳들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경쟁, 건강한 경선을 통해서 정말 최상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옳고 이 세 지역 같은 경우는 각각 그 후보들의 좀 캐릭터가 굉장히 달라요.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정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좀 안정적인 후보라고 볼 수 있고요.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인천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그 핵심 축으로서의 결집력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 어려운 지역에서 오랜 시간 민주당을 위해서 쌓아온 그리고 또 행정과 국정 경험을 동시에 갖춘 분이다. 이 세 분의 이 조합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세 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캐릭터도 너무나 확고하고 그 지역과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이 세 지역 다 민주당이 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저 세 인물의 그 면면도 사실 민주당 경쟁력 있는 인물이 참 많네라는 느낌이 들도록 했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일단 3호 공천까지 이렇게 약간 공격적인 공천을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단수 공천된 지역 외에도 사실 민주당은 TK 제외하고
하고는 사실 여기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넘칩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너도 나도 이제 지선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다 보니까 역시 지선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이겠죠. 일단 그것도 맞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 인물 이외에도 참 우리 민주당에 그만큼 경쟁력 있는 인물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저의 해석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절, 성남 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무슨 공약을 이행률이 거의 100% 가깝게 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일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지역 사람들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전 국민이 직접 보고 그리고 듣고 체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도전자들도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것이 국민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잘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도 이 민주당 도전자들이 같이 가지고 지방선거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보니까 민주당이 그 경기도, 서울, 전남, 광주, 울산에 경선 일정을 발표를 했어요. 약간 민주당은 느낌에 공천도 3호 공천까지 탁탁탁 발표를 하고 경선 일정도 또 탁탁탁 발표하고 뭔가 제대로 절차대로 잘 계획대로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국힘은 일단 후보마저 없습니다. 인물난에 지금 힘들어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일단 국민의힘의 내부조차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죠. 전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윤석열과의 그 과감한 단절, 그 과거와의 결별,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뭐 당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DNA까지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국민의힘에서 왜 지금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뭐 비 오는 날 뭐 빨간 옷이라도 입고 나와서 막 뭐 절이라도 하고 사죄를 한다 이런 퍼포먼스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퍼포먼스도 하지 않고 굉장히 좀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지지율이 낮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특히 지방선거에서 그 대변인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민주당은 준비된 후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단체장, 광역 단체장뿐만 아니라 단체장들, 뭐 시의원, 구의원, 하다못해 뭐 지방 의원님들까지 지금 그 후보들의 면면을 보시면 어린 나이인데도 어린 시절부터 이제 청년의 시절부터 꾸준히 출마해서 당선하셔서 성장하신 분들이 이제는 뭐 시장, 구청장으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성장한, 당내에서 길러진 이미 여러 번 검증받은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험지냐 아니냐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실제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그 어려운 지역을 오랫동안 지켜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이번에 드디어 국민의힘의 한계에 왔다. 그 과거가 잘못된 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거를 돌아보시면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까? 당내에 사람이 없었어요. 국민의힘 당내에 대선 후보급이 없었어요. 성장한 존경받을 수 있는 후보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분명히 성공만을 생각했을 겁니다. 당선만을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그냥 외부에서 조금 인기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사람을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데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두 가지 문제인데 당내와 결속이 되지 않습니다. 당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당내의 그 메커니즘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당장 인기가 있어서 데려왔지만 이게 뭐 인기가 없으면 바로 버려지는 거죠. 이런 구조가 사실은 국민의힘은 청년들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요. 예. 당장 인기 있으면 데려와서 쓰다가 또 필요 없어지고 인기가 없으면 다시 청년이 떠나고 지금 당직자들도 뭐 얼마 전에 집회 시위하는데 뭐 거기 뭐 시위 신고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침묵 시위를 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당내에서 성장하고 키워지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뭐 그런 표현 많이 했었어요. 뭐 불임 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적어도 당내가 꾸준히 저는 그 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앞물에 흘러가고 뒷물에 또 강이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흘러가는 강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번 선거도 패배를 하지만 저는 다음 선거 사실은 또 4년 뒤 지방선거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내가 이 당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영입인재라고 이렇게 들어왔지만 지금도 영입인재들 보면 굉장히 뭐 좀 어려운 지역 뭐 이런 데만 먼저 선출한 것 같아요. 영입인재라고 하면 과감하게 예를 들면 TK의 막 어려운 지역에 영입인재들 뭐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본인들 그냥 나눠 먹기만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인재 양성에 지금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게 아니라 이게 갑작스럽게 진행된 게 아니라 네. 그냥 긴 국민의힘만의 모습이다. 뭐 또 이렇게 이게 예상이 된 결과고 예. 사실 더 지금 국민의힘은 어려운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년, 20년 뒤도 지금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조금 전에 그 서울과 경기, 정남, 광주, 울산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밝혔다라고 했는데 예비 경선과 본 경선 그리고 결선까지 3번에 걸쳐서 뭐 5인, 3인, 2인 이렇게 해서 결선이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는 4월 중순쯤이면 후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공관위가 이제 경선 방식을 밝혔는데 좀 희한하더라고요. 이제 현역이 있는 그 지자체장이 있는 그 지역구의 후보는 현역 후보를 놔두고 나머지 후보들이 먼저 맞붙은 다음에 현역과 경쟁을 하는 이거 뭐 복면 가왕 방식이다 뭐 이랬는데 사실 저는 그 프로를 잘 보지 않아서 근데 이 방식 자체가 너무 희한해요. 민주당과도 좀 다르고요.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를 아니, 이제 복면 가왕이라는 게 이제 아시는 예. 분은 아시겠지만 가왕이 지난주에 선정이 됐으면 그 사람은 이제 가만히 있다가 다른 분들이 1차, 2차, 3차 라운드를 거쳐서 거기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이 지난주 가왕이랑 붙는다.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러면 오세훈이 가왕인 것을 지금 장동혁이 인정하는 거냐? 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세훈을 쫓아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경원이 무슨 선관위원 뭐 이런 것이 돼가지고 네. 이 예비 경선의 룰을 당원 70%로 올리겠다. 뭐 이런 논란이 한참 있다가 지금은 50대 50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윤 어게인 세력으로 똘똘 뭉친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오세훈 지금 현 시장을 내쫓으려고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다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 이 복면 가왕 방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면 가왕 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희한한 방식인 게 오세훈은 놔두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경선 과정에서는 너는 일단 가만히 있고 우리 다른 서울시장을 하고 싶어하는 다른 후보들끼리 뭐 정책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비전도 이야기하면서 치열하게 경선을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경선을 치르는 그 나머지 후보들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잘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후보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많죠. 그런데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 지금 오세훈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이 비난의 화살이 오세훈 시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이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경선이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그 비난의 화살은 오세훈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피고 그 다음에 경선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냥 국민의힘과 모든 후보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그 영광은 고스란히 민주당의 후보에게 돌아가지 예.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근데 좀 어리석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만약에 제가 국힘의 당대표예요. 그러면은 지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역인데다가 지금 약간 프리미엄이 붙어서 오세훈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예전에는 여론조사 잘 나왔지 않습니까? 요즘엔 아니지만. 그러면 오세훈을 좀 이렇게 해서 후보로 당연히 내세워야 될 텐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결선 투표의 개념으로 이걸 도입한 것 같긴 해요. 정당에서 보통은 이제 후보자가 여러 명일 때는 이제 1등을 제외한 뭐 2, 3, 4등 중에 이제 올라오는 사람을 이제 결선 투표를 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저도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누구를 살리기 위한 경선이 아니라 누구를 흠집내기 위한 경선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오세훈이라는 A 후보를 놓고 B, C, D, F가 내가 A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A를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이거는 뭐 오세훈 제거용이다. 이건 뭐 자해 경선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방식이 굉장히 좀 건강해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더 지체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후보가 선출되어 있는데 아니면 민주당은 차근차근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음에 이제 한동훈 다음에는 오세훈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당에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조금 크면 제거, 조금 크면 제거. 그러죠. 지금 계속. 네, 당내에서는 예. 좀 뭐 고쳐쓰기 뭐 이런 거는 전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사람을 뭐 물론 고치는 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얼마 안 되는 당의 자원이라도 이렇게 좀 고쳐서 쓰고 좀 변해서 쓰고 이런 걸 보여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정말 당내에서 더 큰 분란을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 예전에 그 영화 중에 배틀로얄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는 어릴 때 그런 일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일본의 굉장히 좀 경쟁화된 사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냐면 학생들에게 각자 무기를 주고 서로 이제 학생들끼리의 전투를 벌여서 이제 한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구조였는데 약간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걱정이 됩니다. 예. 갤럽 여론조사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번 갤럽이 그 좀 들여다봐야 할 분석들을 여론조사 결과가 좀 많이 나와서요. 지방선거 결과 기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가 46%,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가 30%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지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를 이길 생각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 선거를 이기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지금 잔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의 소중한 자원 이 사람이라도 우리가 살려서 어느 지역이라도는 사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서울이랑 부산만큼은 내가 지켜내겠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계속 내치는 그냥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격차가 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아까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얼마나 국민의힘에 들어오려고 하는 인재가 없냐면 제주도에 현수막 붙은 사진을 봤는데요. 첫 번째 위에 있는 현수막에서는 김한규 그 제주도당 위원장이 도의원 출마 예정자를 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QR코드를 민주당이죠. 박은 민주당이죠. 예. 거기 그 현수막이 있었고 그 밑에 현수막에는 당신의 도전이 제주를 바꾼다. 도의원 출마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라고 적힌 이 제주 당협위원장의 현수막이 동시에 완전 걸려 대비되네요. 있더라고요. 너무 대비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도전할 사람이 없는지를 극단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또 상황이냐면 작년 정당 후원금 내역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런데 정의당, 녹색당, 개혁신당보다도 더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구구 유튜버 채널에 가서 슈퍼챗을 쏠지언정 내가 국민의힘에다가 무슨 인재도, 마음도, 표도, 돈도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만큼 지금 점점 더 민심과 괴리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 조사가 점점 격차가 벌어나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무튼 지선 90일도 안 남았다고 했나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누가 봐도. 예, 이렇게 귀결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